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예고 없이 전 금융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개최되었고 바로 그날 6월 27일 오전 11시에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627 부동산 대책이 무엇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토어제 일시 해제에 따라서 강남 3구를 필두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를 보시면 최근 5월부터 매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마지막 주를 보시면 주간에만 0.4%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매우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주간으로 그것도 매주 증가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0.4%나 늘었다는 것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 통계 이래 부동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대표적인 해가 바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역대급 저금리를 맞이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127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현재 거의 그 당시 수준과 맞먹을 정도로 매우 무서운 기세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기 수요 증가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고 허가 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지금이 집을 살 수 있는 막차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매우 가파른 상승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대책이 바로 627 부동산 대책입니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저도 본 적이 없는 당황스러울 정도의 매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었는데요. 심지어는 6월 27일에 규제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정책을 시작해버리면서 이번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규제가 시작될 경우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편인데 이번 627 대책에는 그런 것 전혀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출 총량제가 실행되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도 은행별 목표 대출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대출량보다 부족하면 금리를 낮춰서 대출량을 늘리고 반대로 목표 대출량에 가까워지면 금리를 올리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총량제를 정해서 금리를 올리며 대출량을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총 한도에 도달하면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금년 계획된 금액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 대출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현재 기준으로 8월 달에 대출 한도가 거의 소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행의 대출 한도는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죠. 주담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담보물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연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인데요. 이는 전례가 없는 매우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출 끼고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를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6억 원으로 제한했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6억 원 대출을 받으면 대략 1년에 3,600만 원, 즉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 50대 평균 연봉은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즉 실제 실수령액은 400만 원 정도이며 결혼해서 부부가 맞벌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 합산으로 월 700에서 8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금액을 나눠보면 대략 40% 정도가 됩니다. 즉 월 소득의 40% 정도까지만 이자로 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DSR도 40%까지만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부 판단으로 소득의 40%만 이자로 내세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만의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다주택자, 즉 1주택 이상 보유자가 또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0원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다주택자는 집값의 60%까지, 규제지역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완전히 금지됩니다.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대출받지 말고 보유한 현금으로만 집을 구매하라는 의미죠. 단 대신에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비규제 지역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규제 지역은 최대 5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대출금 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매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대출을 받으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기존의 생애 최초, 즉 살면서 단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줬는데요. 현재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집값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주택 구입자에게 전입 의무 6개월을 부여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내용과 어느 정도 이어지긴 하는데 바로 갭 투자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갭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10억의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내 돈이 2억밖에 없어도 대출 5억과 전세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 3억을 동시에 맞춰서 단돈 2억으로 10억의 집을 사버리는, 즉 전세만큼의 갭을 두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근데 매수인, 즉 임대인에게 6개월 전입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은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음에도 6개월 동안 해당 아파트에 전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전입을 못하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주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도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갭 투자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바로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갭 투자 금지 조항과 동일합니다. 각종 조건부로 전세 대출을 진행하는 모든 형태를 금지한 건데요. 이 내용은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갭 투자, 신규 분양 구입 목적 등으로 전세 끼고 집 사는 행태를 저격해서 금지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규제를 보면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바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집을 구입할 때는 대출이 필요 없었는데 살다 보니 병원비, 학자금, 자녀 유학 등의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 내 집을 담보로 구입이 아닌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이번에 규제가 시작될 경우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나 고가주택 구입에 활용할 꼼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원천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이고, 심지어는 집이 2채 이상 있는 경우에 아예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은 불가하도록 막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출 규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 전격 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살기 위해서 살 사람들만, 즉 실수요자들만 사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1개 이상 살 거면 온리 캐시로 사라는 거고,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행동했어야 하는 건 맞는 거고, 우리가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지난 5년, 10년을 봤을 때 결국 폭발적으로 올라간 지역은 한정적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인데 왜 전 수도권이 똑같이 영향을 받아야 하냐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가 끊겼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해는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야 돈 좀 모아서 나도 강남으로 가볼래 했는데 하필 딱 내 차례에서 끊겨버리니까 말이죠. 누군 몇 년간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면서 근로소득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았는데 옆집 철수는 영끌에서 집 샀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2억, 3억씩 올라가 있고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번 6.27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각 관계처와 정부에 계신 분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유익한 금융탐구 생활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탐생 채널 구독하고 현직 금융업 종사자가 알려주는 꿀팁 전부 배워갑시다. 감사합니다.